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없었다면 높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고 저희의 가치도 크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매달 2%씩 일정하게 오르기만 한다면 당신과 저 모두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통 금융 투자자들과 모든 전통 언론인들이 시장을 장악했을 테니까요. 워런 버핏이 전부 소유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동성을 도전이라고 보지만 동시에 결함이 곧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동성은 사토시가 신념 있는 이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자, 잘 보셨을까요? 자,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코인데스크의 이 마이크 세일러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마이크 세일러가 얘기했던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이 사토시가 신념 있는 이들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 계층 이동 사다리다 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2%씩 일정하게 오르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저희의 몫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통 기관들과 언론인들이 시장을 장악했고 마찬가지로 이 워렌 버핏 또한 전부 소유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저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또 찾아오고 있고 보시다시피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라고 하죠. 결국 이 공급 접근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마이크 세일러가 얘기하고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또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고 있죠.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 이더리움에 대한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하고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지지 라인들이 모두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위치들은 한 해 다 이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지 라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지 라인이지 무조건 100% 지지해주는 라인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은 지켜봐야 됩니다. 2월의 시작점이고 화요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떨어질 가능성,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다 하나같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을 하면 좋을지까지 오늘 지지라인, 전체적으로 하단 구간에 어떤 지지라인이 펼쳐져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간,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로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변화할 세상에 대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축약을 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변화하는 세상에 투자를 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걸 이제 구매를 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결제하실 때 카드로 결제를 하시죠. 그 카드는 뭘로 결제가 되는 건가요? 이제 원화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원화로. 그쵸? 근데 앞으로는 이 원화가 아니라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기술력이 부족해서 편의점에서 결제할 수가 없는 건가요? 고깃집에서 맛있게 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결제를 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기술력 때문인 건가요? 아니죠. 법 때문인 겁니다. 그 법을 현재 빠르게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 먼저 앞장서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제가 한 몇 달 전에 작년 이제 한 8월 달, 9월 달에 제가 기사 보다가 들었던 게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3세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준다라는 얘기가 좀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본소득을 미국 뉴욕에서는 한 주에서만 시범 삼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소득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빠르게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뒤이어가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현재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이런 규제안이라는 게 통과가 되었을 때 이 클래리티 법안이든 이 지니어스 법안이든 통과가 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세상에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이 토큰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급적인 측면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 공급적인 측면, 자,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원조인가요? 아니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조인가요?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근데 이 재단이 운영하는데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드포크 해가지고 나와서 만든 게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는 말이지만서도 아예 다른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왜 이런 마찰들이 있고 이렇게 됐느냐?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틀리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POW 방식이고요. 이더리움은 POS 방식이에요. POS 방식에서 S는 바로 스테이킹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스테이킹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POW라고 있죠? POW의 대표적인 코인이 뭐가 있나요? 바로 비트코인이 있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더리움도 옛날에 채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POW에서 POS로 바뀌게 된 게 바로 2020년 말부터 바뀌게 되었었고요. 그러면 POS로 바뀌게 되었을 때 POW가 바로 채굴이라면 POS는 스테이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POS 방식으로 바뀐 이후부터 해서 채굴기로 채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예를 들면 기관들과 고래들과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모두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냐? 이 비트코인의 공급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공급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덩달아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매수 타점들도 제가 구독자방에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더리움만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 저는 비트코인도 같이 투자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력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또 비트코인이기도 하고요. 뭐 딴 길로 세긴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타점도 제가 어쨌든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방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공급량이라는 게 스테이킹을 통해서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처럼 이 이더리움은 이 공급량이라는 게 무제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공급량이 계속 늘어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에는 안 좋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소각이라는 겁니다. 바로 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소각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내 계좌에서 카드사 승인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카드사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고깃집으로 해서 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결제되고 이동되는 순간 안에도 수수료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만약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내 계좌가 아니라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60~70%가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진지 아시나요? 바로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그러면 이더리움 기반이면 다른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는 보통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중개사가 있을 것이고 수수료라는 게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아까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뭘로 내느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각 기관들, 자, 여러분들 미국의 대형 이런 결제사들, 이런 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전략적 자산으로 가지고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더리움을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해서 매입을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투자 목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자, 리플 얘기 나오면 가장 먼저 얘기가 뭐 나와요? 은행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은행은 어쨌든 리플이라는 것은 리플 랩스라는 회사에서 리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략적 자산으로 매입할 이유는 없지만 본인들이 리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사업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른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결제사들은 지금 이더리움을 들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을 안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계속 매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묻든 어찌됐든 간에 결국 수수료라는 것을 낼 때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더리움을 쓸 때 수수료가 나갔는데 그 수수료의 일정만큼은 소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안 쓰고 있잖아요. 자,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이제 우리나라만 따졌을 때 하루 결제량이 몇 조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기본으로 넘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그에 대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그만큼 썼을 때 소각량이 어마무시하지 않을까요? 그 소각량이 지속되고 많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또 엄청 이더리움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 메커니즘을 봐도 결국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공급량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힘드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현재 우리는 이더리움의 가치에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좋게 이더리움을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 어떠셨어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스트레스 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지금 이 연도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매집했던 고래들의 평균 단가, 2018년도, 2021년도 쭉 나와 있죠.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들은 이 MVRB와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고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그 구간을 이탈했을 때 마지노선으로 보는 하나의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이 연도별로 세력들의, 고래들의 평단을 나타내는 구간들인데, 이런 구간들이 정말 강한 지지 구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지받고 상승세를 보이게 되고, 지지해주는 흐름들을 또 계속 보이다가 이탈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또 지지를 보여주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저점과 추가 매수 자리들을 잡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자, 화요일날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야 된다. 화요일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아시겠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지지 100%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지켜보고, 이더리움을 최대한 안정적인 자리들, 정말 바닥 구간에 해당되었을 때 이런 모든 지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타점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그래서 주말 동안에는 구독자 방에서도 이제 단타는 조금씩 나갔지만,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안 나갔고, 지금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신규 진입하려고 계신 분들은 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저점 구간에서 잘 잡아 드릴 거니까 구독자방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해서 여러분들 구독자방 링크 하나 전달을 드릴 거예요. 전달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 확인만 조금 해주시기 바라고, 보통 아침에 다 이렇게 초대를 해드리거든요. 아침에 단타를 나갑니다. 자, 보시면 알트코인들 많이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장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놓치면 안 되고, 또 프로젝트 코인 같이 이렇게 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저희가 140원 이하에서 나가가지고, 자, 엊그저께 시장 폭락하기 전에 220원대 일단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140원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해서 56% 수익 보고 일단 절반 정도는 현재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로,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고, 그리고 그런 수익을 가지고 이더리움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고 현금 확보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보통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초대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에 문자는 확인을 한 번씩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글래스노드 스튜디오는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다가 같이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다 만족하시거든요. 이런 정보들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정보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하다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도 똑같이 이더리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드리고자 구독자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혼자 또 투자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잘 견디시고 결국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